확인 설명 한번 보실까요? 제일 중요한 진도니까 한번 꼼꼼하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확인에다가 설명을 좀 해야 이제 나중에 우리 매수인 쪽에서 사겠다, 말겠다. 그리고 물건은 모두 떠안습니다. 매수인 쪽에서 떠안고 가니까 민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강한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토지를 잘못 사면 개발도 못하고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됐건 공법이 됐건 민법이 됐건 모두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됐건 매매가 됐건 모든 거래는 다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105페이지에 2번. 그리고 첫 번째 확인 설명은 언제. 자, 1번이 이제 언제 시기. 자, 두 번째는 2번이 누구한테.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라고 이제 나눠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기가 나왔습니다. 개업 공인주사는 언제라고요? 중개를 의뢰받으면 즉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볼까요? 중개가 언제? 완성되기 전. 여기는 전만 꼭 동그라미 한번 넣으실까요? 최소한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후 그러면 X개입니다. 시험문제 아주 쉽게 그냥 중개 완성된 후에 설명한다. 이미 늦었다 개입니다. 500만원짜리 과태료 날아오실 거다. 아주 그냥 대형 축하 선물이 날아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사물의 상태나 놓여있는 입지나 그리고 권리관계나 아까 이제 확인 설명은 내용이 약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규제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그게 이제 아까 9개 수도권 토벽 거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저 끝에 볼까요? 이제 누구한테 권리를 누구한테요? 권리를 취득 여기 취득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이전 X, 양도 X, 쌍방도 X, 거래 당사자도 X. 여기를 제일 많이 속여오게입니다. 누구한테 설명할 거야? 모르는 사람 누구냐? 그입니다. 매수인 보고 소재지, 면적 그래야지. 매도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이제 한마디 더 하면 저 옥상으로 끌려갑니다. 말이 안 되죠. 매도인 지 물건 모르겠니? 그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들을 사람 누구라고요? 모르고 오는 사람 누구? 취득조. 취득 쪽만 설명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냐고. 숫자 하나도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저 하나만 한 사람만 설명하십시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냥 하지 말아라 보여줘라. 자, 네 번째 끝에 볼까요? 토지 대장 소재 면적은 그리고 갖고 보고 소유권 울고 보고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것들을 매수인이 몽땅 다 떠안고 갑니다. 설명해야지 말수를 시킬 건지 인수를 할 건지가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에 뭐래요? 근거 자료 이제 다 나왔죠. 중개 완성되기 전에 오자마자 이맛박에 서이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에 누구한테 해라? 취득 쪽에만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해라. 보여주면서 해라기입니다. 안 그러면 안 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다시 누구한테 할 거냐고. 취득 쪽. 매수 쪽, 임차인 등 그러면 매도 쪽, 임대인 쪽 그럼 말이 안 되고입니다. 그 사람이 왜 들어? 입니다. 말이 안 되지 게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쪽에만 설명하면 되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거야? 보여주면서 저 끝으로 가볼까요? 자, 네 번째 줄에 그건 이제 실무 가면 또 나와 저쪽에 바로 지적 공부 소재 면적은 건축물 대장 건축물의 소재 면적 구조 용도. 그 다음에 등기사항 지면서 갖고 보고 소유권 완벽한 권리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소유권 위에다가 다 울고에다가 다 몰아놨고 공법 이용자한 거래규제 볼륨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이 명칭은 잘 봐야 됩니다. 걔는 또 시군구 갖고 그 토지 뭐죠 하면 토지 뭔지 몰라요. 귀신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 대장도 있고 토지 이용계 확인서도 있고 자, 그럴 거니까 공무원 다 알아듣겠지만은 알려서 여기는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확인 설명사항 다음 중에서 확인 설명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말 아주 수도 없이 내봤으니까 9개. 나 먼저 일기 썼다. 기본적인 사항 여기 나오죠. 중개사물의 종류 다음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종류 그리고 소재 그리고 집업 그리고 지목 우리 문장으로 안 바꿀 건데 뭔지는 꼼꼼하게 좀 보시고요. 이제 건물로 갑니다. 건물의 용도, 구조, 그 다음에 건축 연도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하는데 설명해야 되겠죠. 입니다. 그거 들어야 살까 말까 할지 게입니다. 두 번째 권리관계입니다. 소유권 그리고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아까 수도권 할 때 권리관계입니다.
일기 썼다고 할 때 제일 마지막에 기는 1번 이곡입니다. 그 다음에 거취,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예정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요. 오자마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안 되는데요. 그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중개 보수나 실배 금액이나 그 산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공법.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그리고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아까 거래계약서 이걸 왜 쓰냐고. 확인 설명 다 했고, 확인 설명서에도 다 썼고, 그 다음에 수도. 5번, 6번, 7번이 이제 안에 있는 자료 요구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상태. 그 다음에 6번째, 벽면, 도배, 상태.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수도권 토벽할 때 봤었던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일기 썼네. 여기 나왔죠. 일조. 그리고 소음, 그리고 진동. 가장 조사하기 어렵죠. 남의 집에 앉아갖고 하루 내내 일조랑 파악한다고 앉아 계시고, 또 괜히 점심 때, 저녁 때 밥 달라고 하고, 옥상에 끌려가고 찌개입니다. 소음 진동 때문에 저녁에 주무셔 보신다고. 다음 주에도 또 온다고 아주 옥상에 끌려가고 먼지 나게 얻어 맞을 거예요. 아주 비 안 오면 물 뿌리고 때린다고 했습니다. 조셔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조사가 어려우니까 자료 줘. 그러면 1분도 안 돼가고 다 체크해. 매돈 지집이니까 지집은 금방 알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사 못해. 주셔야 됩니다. 자, 8번째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문장 안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학교 등 학교와의 근접성 등에서 입지조건. 그러니까 시장으로도 몇 분 거리. 초중고 어디 학교다. 그 집에 오면은 그래서 학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설명해라. 그리고 세법은 보유 아니요, 양도 아니요, 취득 보유 양도가 있는데 설명은 취득만. 왜냐하면 취득 쪽에만 설명했으니까 번지수도 취득이요. 자,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 거기 취득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까 취득. 그러면 보유 X. 다음 중에서 개업이 설명할 세금 찾아봐. 박스에다가 여러 개 써놓고 기억이니 디귿이니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안 내본 지가 꽤나 오래돼서 양도 X. 그리고 거래도 거기에는 양도가 조용히 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취득하고 관련된 세금만 설명을 해라. 그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세금은 취득만,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취득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 안 있으면 자료 달라고 해. 지금 누구 집에 쳐들어가니? 매뒀죠. 저 첫 번째 끝에 볼까요? 여기다 매수 그러면 또 뭔 소리요? 매수할 때 뭔 자료 달라고? 손바닥 뭐 얻어맞아? 그 다음에 임차가 아니라 임대인. 집에 가갖고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료 요구. 근데 꼭 저 끝에 볼까요?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요구 뭐?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내놓고 엄청 장난해갖고요. 아주 우리 쓰러지게 합니다. 요구 옆에 할 수 있다. 그런 박스 좀 잘 해놓으실까요? 요구해야 한다. X. 요구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요구할 필요도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줄 아셔야 됩니다. 건물하고 관련되지 않는 토지 같은 것은 요구할 것도 없어. 그럽니다. 토지가 벽면이 있냐고 그럽니다. 일조 소음 진동이 있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요. 아마 여기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요 놈을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아주 팍 쓰러져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불응했을 때, 응했을 때가 아닙니다. 자료 안 준다. 지집에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비가 철철 셉니다. 그래서 집을 아예 받자마자 들어가고 온 방을 다 뒤집어 엎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히 불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 쪽에다 설명해라? 매수 쪽. 자, 세 번째 줄에 중간을 볼까요? 매수. 그리고 임차. 여기다 매도. 그럼 말이 되거든요. 매도인 보고 왜 일러봤죠? 그입니다. 옆에 이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못 들었네. 그러니까 뭐도 하고, 기재도 하고. 거기 설명, 그리고 기재. 나란히 한번 밑줄여 놓으시고요. 하고니까 두 가지 동시에. 하나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렵다는 15회 때도 나온 적이 있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 교부 보실까요? 확인 설명서 이제 다 끝나가고 저 뒤통수 이제 너하고는 더 이상 안 봐. 빠이빠이 하고 이제 더 이상 정말 볼 일이 없습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설명이요. 그리고 거리계약서 작성할 때. 자,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언제냐고 거리계약서에다가 써라. 요 소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여기 쌍방 나오잖아요. 쌍방할 때 취득 아니요. 쌍방할 때 교부를 하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저기 3년에다가 정말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여기는 알지만 쌍방에다가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네요. 쌍방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긴 다 아까 설명은 매수인 쪽, 취득 쪽에만 했지만 여기는 다 주세요.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한테만 준다? X 주하셔야 됩니다. 박스는 그냥 아주 편하네요. 그래서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동안 보존, 그 다음에 거리계약서도 보존 5년, 확인설명서 여기도 3년. 근데 매수 신청 대리 거기 확인설명서 거기는 5년, 사건 카드 나중에 저 끝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게시할 것은 좀 이따도 나올 건데 등록증, 그 다음 이제 보증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을 받는데 게시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보시가요.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거 자꾸 냈네. 아주 이제 맞들렸나봐. 확인설명서 그리고 서식에 개업 공인사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업이 뭐 한다고요?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서명 및. 정말 잔악기나 불조심입니다. 서명 및. 그 밑 동그라미 좀 잘 넣으시고요. 동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행을 누가 했다? 소속이 했다 그러면 함께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볼까요? 요 중개 행위를 한 요 문장 빼갖고 내려고 그러면 아주 이상해집니다. 그냥 소속이 있으면 심심하니까 서명 및 날인이라 그러면 정말 나중에 자격정지 얻어 맞습니다. 중개 행위를 했을 때만 거기 중개 행위를 한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중개 행위 한 그거 꼭 박스 좀 해주실까요? 이 조건으로 중개행위 안 하면 서명 및 날인하면 안 돼. 하게 되면 개인 자격정지도 맞아요. 거들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가 비교 정말 잘 해놨습니다. 중개구래 받자마자 이맛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완전 다 끝나갖고 뒤통수. 그 다음 이제 대상도 다르네요. 취득 쪽에만 설명하세요. 모르는 사람은 취득 쪽이니까. 그리고 서면은 확인설명서는 작성했으면 다 주세요. 그래서 그냥 취득을 해 1. 그리고 쌍방은 2. 두 사람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달라. 확인설명 그거는 근거서면 제시하면서 설명.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작성해서 주시고 보존 몇 년 동안 3년. 근데 제재가 또 달라고 합니다. 옛날에 확인설명도 업무정지였습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100 그러면 안 됩니다. 500만 원자의 과태료. 500이 최대인데 아주 최대 축하 선물 날려줄 거예요. 입니다. 그다음 이제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고 넣어라. 확인설명서 제재가 더 무섭습니다. 그까지 그 돈 벌어갖고 갚으면 돼. 과태료는. 근데 사무소 문을 닫게 얘기입니다. 정말 손가락을 쪽쪽 빨고 나중에 3개월을 영어 못합니다. 최대 3개월 정도. 그 별표대로 때리니까 그렇습니다. 제재 이제 구분해놨죠. 먼저 첫 번째는 확인 설명이네요.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번째 줄에 500. 그리고 바로 이 줄에 확인 설명. 그거 안 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기 이제 시도지사 이제 자격정지가 먼저 나오네요. 시도지사가 소속한테 아까 업무 수행했는데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여기도 꼭 시도지사 이게 하필 떨어져 갖고 시도지사 꼭 박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등록관청은 소속한테 자격정지 때린다. 큰일 납니다.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때립니다. 자격증 준 사람은 시도지사. 요즘 최근에 요거 아주 내려가지고 발악을 합니다. 다른 쪽에서 서서히 내놓으니까 아주 헷갈려갖고 많이 틀려합니다. 하여튼에 등록관청에서 500만 원 이상 과태료 때릴 건데, 근데 여기 시도지사는 이제 자격정지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까요? 소속 얘기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저기 끝에 나오네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정지 떼는 사람 누구? 시도지사. 거기도 정말 헷갈릴 것 같으면 그 자격정지 옆에 정도에다가 시도지사 이렇게 딱 써놓으셔야 됩니다. 등록관청 아니요. 시장권수구청장 아니요. 더 높은 분이 때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좀 이따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아직 안 봤는데 바로 서식 구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정말 딱 중간에 보니까 보존 누구 전속중개계약서 좀 이따 볼 겁니다. 3년. 그 다음에 거리계약서는 봤죠. 고물적용 5년. 서식도 없는 것이 보존기간은 제일 길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얼마? 금방 보셨네요. 3년. 그러니까 거리계약서만 5년. 그리고 확인설명서하고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3년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도 업무정지. 그리고 거리계약서도 여기도 이제 업무정지. 그리고 확인설명서도 업무정지인데 등록 취소까지 갈 수 있다. 거리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그놈 때문에. 그래서 제재가 정말 클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번 같이 이렇게 기출문제 그냥 틀린 거 이런 거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 봐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 한 26회 때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109페이지에서 이제 게시 요거 아주 쉬운데 게시는 사무소 벽에다 못 박아서 붙여놓습니다. 우리 오다 가다 사무소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뭔가 줄레줄레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게시. 요거 게시 하나면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얻어 맞습니다. 근데 게시를 보기 쉬운 곳에다 하라는 겁니다. 그럼 안 보이면 문제가 돼요. 걸어놔도.
나 먼저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습니다. 뭐 보기 쉬운 곳, 거기 보기 쉬운 곳을 꼭 밑줄여 놓으시고요. 보기 쉬운 곳에 걸어놔야 돼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시험 문제가 이제 게시할 사항. 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게시할 사항이 나오지 다른 거는 잘 안 나와라고 이제 정리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이제 보기 쉬운 거 1번을 볼까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근데 거기다가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아닙니다. 자, 공백에다가 사업자 등록증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세무서에서 받은 거 말고 저기 시장 군수 구청장 그분이 주신 거. 저기 등록관청에서 주신 거 그거 걸어놓습니다.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요. 주셔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가장 걸어놓기 싫어하실 겁니다. 뭐 중개보수 계산 못해요. 계산하고 와요. 주셔야 됩니다. 인터넷에다가 물어보고 옵니다. 그리고 실배요율 그리고 한도표 다음 주 정도는 배울 거예요. 0.6, 0.5 해갖고 요율 시험 문제는 알려주니까 암기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조례를 저 제주도까지 한꺼번에 다 쓰니까 세종시가 됐건 강남이 됐건 전국이 됐건 중개보수는 다 똑같아요. 어느 지역은 달라요. 그거 모르는 소리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먼저 우리 개업만 그거 아닙니다. 누구 소속 것도 걸어놔야 됩니다. 꼴 보기 싫으면 저 구석택에다 걸어놔야 됩니다. 누구? 자, 세 번째, 그럼 좀 얻어맞습니다. 구석택이 안 보인다고 얻어맞습니다. 개업 공인주사 누구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나란히 걸어놓으면 또 폼이 좀 안 나니까 그냥 옆에다가 저 사이드에다가 구석대에다 좀 걸어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근데 가로 안에 보실까요? 여기는 왜 또 해당되는 자 거기다가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모든 개업 공인주사가 자격증 개시한다. 맞았을까요? 틀렸다는 겁니다. 왜요? 부칙이 자격증 없는 부칙이 있습니다. 60년대에 신고만 해라. 자, 신고만 하면서 자격증 없이 중개하고 있는 사람이 20%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명칭도 달라. 바로 이제 명칭에서 볼 거구만. 부동산 중개만 써야 된다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객주하면서 봤던 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시험을 잘 안 내는데 해당되는 자 거기 아래다가 모든 개업 X. 그렇죠? 모든 개업이 아니요. 자격증 없는 사람도 20%는 있다니까 라고 주셔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도 중개업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자만 걸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모든 개업은 아니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증 설정 했니? 해갖고 한 다음 주 정도 배울 것 같습니다. 보증 설정 1호 이런 걸 가입을 해야 되는데 중개하려면 보증 설정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걸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써놓으실까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이거 더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은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서류. 너 교육 받았니? 내는 서류지 거기다 걸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X. 그런 거는 등록 신청할 때 내라. 분사무소 책임자 보고 교육 받았니? 내라. 4일 동안 빡세게. 그거 이제 교육도 저 뒤에서 볼 거예요. 그런 거 게시 안 합니다. 뭐 협회 등록증 X개입니다. 거래정보망 가입서 그런 거 X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이미 4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작년도에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뭐 걸어놓니 하면서 많이 냈습니다. 정말 심하게 되면 이거 원본이니 사본이니 또 이러고 있습니다. 다 원본 걸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게을러 갖고 나중에 100만원짜리 7개 다 배울 겁니다. 자, 개시공부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정지는 아닙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꼭 밑줄여 놓으실까요? 거의 문제 잘 안 내는데 하여튼 과태료 게을러갖고 왜 안 그러니? 그나마 사무소 문 닫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 명칭 표시 그거 꼭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2번 사무소 명칭 표시인데요. 자, 먼저 이렇게 공부 많이 해보시고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 간판을 보면요, 그 간판이 좀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간판 좀 대단한가 봐. 거기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간판을 다셔야 되는데요. 간판에 근데 꼭 주의할게요. 간판에는 명칭과 꼭 2개입니다. 명칭과 그리고 이제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이따 바로 볼 건데요. 근데 꼭 주의할 게 명칭에는 잘 보여라 그런 얘기 없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심하게 안 내봤습니다. 근데 이름만큼은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잘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정말 잘 보이라고
누구든지 보일 수 있게 막 돋보기로 봐도 안 보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잘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왜 그럴까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게 이제 명칭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는 크게 못 써서 안달입니다. 우리 오다 가다 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해가지고 이거 크게 못 써갖고 정말 안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써라. 얘기 안 해도 잘만 지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잖아요. 얘기 안 해도 잘 지키면 뭐하러 또 얘기하냐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잘 보여라 그런 소리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문제 안 내봤어요. 근데 이름은 잘 안 보이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자, 이름은 어떻게든 그냥 중개국 그렇게 하는 게 창피한가? 중개 어떻게든 간판에다가 이름 적게 쓰려고 아주 발악을 할 겁니다. 너 걸리기만 해봐. 나중에 이거 철거 명령 먼저 떨어지고요. 철거에 존말할 때. 근데 말을 안 들어먹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사람을 불러요. 이해 안 되겠네. 사람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대집행 비용 엄청나게 나와요. 아주 바글바글 할 겁니다. 한 2명이면 될 건데 20명 불러다가 아주 후다닥 해치울 겁니다. 그리고 비용을 다 청구한다는 겁니다. 과태료보다 훨씬 더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 악랄한번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근데 꼭 주의하실게요. 우리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러면 간판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꼭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간판 달아놨고요. 근데 우리 법에는 설치하라는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설치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꼭 의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는 없다. 의무가 없는 게 맞습니다. 간판을 설치를 하여야 한다. 그게 오리 X라는 겁니다. 근데 꼭 주의할 게 이렇게 설치할 의무는 없는데 이게 맞는데 만약에 간판을 달면 요 2개를 안 지키면 그때는 절대 안 될 거예요. 달면. 근데 간판 없이 중개하겠어요? 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달라는 의무는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안 달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달 수밖에 없는데 달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주하시됩니다. 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다가다 이렇게 간판. 그래서 정말 우리 간판에는 사연이 엄청 많았어요. 뭐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해 보시면 이걸 뭐 6개월 만에 땄다. 이 6개월 만에 땄다가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따기는 뭘 따는 얘기입니다. 서울대 할애비 나와도 절대 안 됩니다. 요 앞에는 2년 아니면 3년이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분명히 뭐 6개월 그냥 창피하니까 그래요. 그냥 창피하니까. 그리고 학원도 막 이 학원 저 학원 막 돌아다니면서 아주 유람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막 선생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 학원 피해서 왔는데 그 학원에서 딱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 2년 동안 그 학원에 있으면 너무 창피하니까요. 3년 만에 저 학원 갔더니 또 저 선생이 딱 있네 해갖고, 이 학원 또 같이 갈 수도 없게 해갖고 아주 환장하겠다고 서로 그냥 눈을 못 맞추고 난리가 납니다. 아는 체 하면 또 괜히 또 창피하게 또 아는 체 했다고 뭐라고. 그리고 또 가만히 또 쌩까시면 또 인사 안 했다고 또 나한테 뭐라고. 그 정도니까 우리 선생님도 정말 뻘쭘해갖고 난리가 납니다. 저거 이제 다시 보면 인사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주 고민스럽게 고민에 좀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하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6개월 만에 정말 6개월 만에 합격했다. 물론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1%입니다. 1%. 아주 로또 당첨되지 않는 이상, 벼락 맞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시험날 그냥 10월 27일에 근님이 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합격 못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막 찍는 대로 다 맞출 수 있는 사람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디션 하다 보니까 절대로 확률이 아예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다고 2번 3번 중에서 골랐는데 내가 고른 맨날 답이 아니냐 맨날 이렇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판은 정말 사연이 많다는 겁니다. 한 방에 합격하신 분이 많지는 그렇게 않아요. 근데 조금 이제 신경 쓰고 좀 전념을 하시면 한 방에 좀 합격해요. 그러니까 꼭 한 방에 좀 합격을 해야지. 요게 그냥 2년 3년 가갖고 나중에 장수하시면 이렇게 장수하시면 사람도 좀 이상해져요. 그냥 너무 그냥 공부를 심하게 하면 나중에 좀 맨날 그냥 분석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좀 이상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근데 여기다가 명칭을 쓸 건데 무슨 상호 쓰죠. 상호 쓰고 8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써도 되는데 의무도 없는데 달면 절대 안 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8글자가 근데 공인중개사 사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들어가라고. 이 사무소가 왼쪽에 있어도 되고 위에 있어도 되고 아래에 있어도 되고 이상하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는 쭉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이렇게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상호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관심 있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저 앞에 가니까 이렇게 우리 상호를 이렇게 요것도 이제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잘 이음 이렇게 해놨대요. 잘 이음. 상호를 여기 오다가 보면은 저 가다 보니까 있던데 이쪽 대로변을 쭉 가다 보면은 거기 상호에 보니까 잘 이음. 정말 좋잖아요. 연결 잘한다고. 나한테 오면 무조건 이어주겠다고.
저 이렇게 매도 매수기, 매도 매수기. 아, 요거 접수를 못 하셨나 보구나. 잘 이어주겠다고. 오기만 오면 내가 다 이어줄게. 해갖고, 거래 성립시켜주겠다고. 이런 상황 정말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맨날 무슨 뭐 성실 이러고 있으면 나도 괜히 뭐 성실 착한 그러면 안 착한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너무 그냥 돋보여요. 너무 돋보여. 이거 안 성실한데 막 성실 무슨 사무사 하면 안 성실해 보이니까, 그리고 착한 그러면 안 착해 보이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너무 그냥 표가 나다 보니까 그 사무소 들어갈 때가 저거 안 성실하겠다, 저거 안 착하겠다 해갖고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상호도 이렇게 달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좀 기발하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아, 저런 거 참 괜찮구나 하고, 요것도 뭐 2박 3일 고민해갖고 나오겠어요. 얼마나 그냥 잘 생각하고, 요게 바로 한글로 많이 쓰니까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때도 뭐 천마을이니까 이러니까 요것도 참 괜찮다고. 첫 번째 마을 이렇게 천마을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오다 보니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나씩 좀 신경을 좀 써갖고 맨날 그냥 막 틀에 박힌 거, 뭐 부자 이런 거 하지 말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그냥 돋보이니까 하지 마시라고. 괜히 그냥 달아놓으면은 꼴 보기 싫어요. 그냥 꼴 보기 싫어. 그냥 그 사람한테 괜히 들어가고 싶은데 안 들어가고 싶어 계십니다. 들어갔더니 역시 안 착하네 이제 이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성명을 반드시 쓰라는 겁니다. 성명. 근데 성명, 그죠? 이 성명만큼은 어떻게든, 요거는 크게 못 써서 안 다르니까 요거는 잘 보여라.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그죠? 정말 안 보여도 괜찮아. 안 보여도 괜찮아. 그러면 간판도 막 돈백이 넘어갈 건데, 그 간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입니다. 요거 잘 보여야지, 그입니다. 저기 한 500m에서도 보여야지, 그겁니다. 근데 이름은 어떻게든 막 적게 써보려고 그냥 뭐 보이지도 않게 그냥 뭐라고 써놔갖고 아예 돋보기로 봐야 돼요. 심하면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잘 안 보이면 그냥 절대 안 낼 거예요. 요 놈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 시험 문제가 명칭만 표기하면 된다. X 소명도 표기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명칭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X라는 겁니다. 성명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성명이 너무 이상하면요, 요거 이제 개명하시면 돼요. 개명 간단해요. 개명 한 2만원 정도면 돼요. 이제 2만원 정도. 그리고 나중에 개명할 때 이제 아예 나 못하겠다 그럼 장명소 가시면은 사주까지 같이 봐줘요. 사주까지 봐줘가지고 나중에 돈을 엄청나게 이제 빌딩 삽니다.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이름으로, 정말로 이름으로 해갖고 최고로 좋은 이름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하여튼 근거는 없으니까 모르고 하여튼 돈을 정말 엄청 벌 수 있는 이름으로 딱 지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 그냥 김말자 해갖고 그냥 뭐 김밥집도 아니고 맨날 그냥 김발자 이런 식으로 하면 손님 들어오다가 웃음을 못 참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냥 사장 이름만 생각나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웃다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이상할 것 같으면 이름을 좀 과감하게 좀 바꿔버리고요. 얼마 안 들어가요. 정말 장명서에다 맡기면 알아서 서류까지 다 접수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장명할 때 사유서가 있습니다. 애들이 놀려요. 이제 그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애들이 하도 놀려갖고 못 살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또 무슨 범죄자 이름하고 똑같아갖고 도저히 못 살겠네 그러면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바꿔주니까 이런 것들은 장문서에서 다 해준다는 겁니다. 뭐 그냥 사유만 간단하게 해주면 서류만 접수해주면 한 달 정도면 바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주민센터 가고 바꾸면 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이제 간판 오다가다 간판 잘 보시면 이런 것도 분명히 어떻게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꼭 달아야 됩니다. 안 달아도 되는데 달게 되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글자 들어가야 돼. 8글자. 그리고 이름 들어가야 돼. 성명은 안 써도 되는데 하여튼 대표자 안 써도 되는데 이름 누구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쓰면 절대 안 낼 거예요. 그입니다. 이게 이제 별표 50만 원짜리로 과태료도 세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무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먼저 110페이지에 사무소 명칭 해놓고 별표 3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18번째 조문입니다. 18번째 하다 욕은 열심히 해라. 제대로 안 달면 아주 절대 안 될 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욕 한 번 하고 꼭 의무를 지키라는 게 바로 18번째. 우리 교재는 왜 또 18번째가 2개가 나왔네. 그거 이제 하나 없애버리고 18번째. 조문에 바로 이제 명칭 나와서 정말 아주 욕 나오게 하는 조문이요.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이제 명칭 나오고요. 자, 왼쪽을 한번 와볼까요? 자, 111페이지 이제 명칭.
그래서 이제 무슨 사무소, 이거 뭐 심하게는 안 내는데 다 안다고 하는데, 자, 먼저 8글자. 근데 8글자가 길면 5글자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몽뚱한 소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써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길면 옆에 5글자도 괜찮아. 근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고 쓰면 오해받아요. 자격증 없다고. 그러니까 거의 100% 모두 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꼭 쓰시라는 겁니다. 저거 괜히 또 자격증 없네. 자격증 있는데. 부동산 중개를 써놓으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부치기 쓰는 게 저 부동산 중개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이게 명칭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다가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그리고 뭐 부동산 중개 8글자, 5글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간판 달면 달라고는 안 했어. 근데 달면 요거 들어가야 돼. 고소리 합니다. 그리고 자 2번을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 뭐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부동산 뉴스대표 처벌 받았잖아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하여튼 유사하게라도 쓰지 말라고 입니다. 개업만 써.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세 번째 나오죠. 부치. 자, 부치기 바로 자격증 없다고 합니다. 사무소 명칭이라 자격증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라고 써야 된대요? 저기 부동산 중개.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자격증 없는 사람 취급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한다,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 옆에다가 부동산 중개. 그러니까 우리 법도 뭐라고 쓰라고는 얘기 안 나오는데 뭐 그거 쓰지 말면 옆에 거지 부동산 중개 쓰라는 얘기지 걔입니다. 그 5글자 써야 돼. 근데 여기는 유사명칭이 아니고 그냥 과태료밖에 안 때린다는 겁니다. 너무 제재가 약한 것 같아요. 솜방망이 한 개도 안 아프대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러면 우리 개업이 그 법률 명칭을 아예 그냥 시험 문제로 빼버리니까 5개 광고물을 설치를 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가 돼 있잖아. 이름 개입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볼까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누굴까요? 대표자. 또 그래 책임자 분사무소인데 거기다가 또 대표자 그러면 안 됩니다. 분사무소는 누구다? 책임자. 요걸 자꾸 바꿔낸다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어. 그러면 그 간판은 어디라고요? 책임자의 뭐를? 성명을. 그러니까 명칭만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요. 성명도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칭과 성명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름은 잘 보여라. 안 보이면 아주 절단 낼 거요. 그것이 나옵니다. 5번에 볼까요? 자, 5번에 이제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설치하는 경우 딱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은 정말 아니라고 씁니다. 간판 없이 어떻게 중개업을 해? 간판은 달아야지. 그러면 요걸 지키라고. 들어볼까요? 가로형 간판, 그리고 세로형 간판 4개 나옵니다. 돌출. 밖으로 좀 튀어나온 간판입니다.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안 보여게입니다. 자, 키가 크신 분은 머리에도 부딪히는 돌출 간판. 옆에 볼까요? 옥상 간판. 저 꼭대기 있으면 한 500m에서도 다 보여. 옥상 간판. 그리고 자, 그럼 여기 이제 개업입니다. 가로는 똑같아요. 여기 나오죠. 네 번째 끝에 볼까요? 성명은 아까 명칭은 얘기 없었습니다. 성명은 뭐 하라고? 잘 보일 수 있는 크기로. 자, 성명에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인식에다가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성명 아래다가는 명칭 X. 명칭은 잘 보여라. 얘기해본 적이 없어입니다. 그거 입만 아파. 그건 잘 지키니까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이름을 어떻게든 적게 쓰려고 발악을 하니까 이름 안 보이기만 해봐봐. 아주 절단 낼 거요. 그럽니다. 거기 나오네요. 자, 6번째 그거 위반이요. 첫 번째 위반한 사무소 명칭 간판에 대해서 뭐 한다고 첫 번째 1단계가 그래도 살살 다룹니다.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철거 명령 없이 바로 사람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게 비겁하지는 않아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보세요. 저것이 말을 안 들었네. 얘 안 되겠네. 사람 불러. 명칭을, 바로 이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대집행법을 민사집행법 이렇게도 바꿔봤습니다. X. 그리고 공인중개사법도 X. 거기 행정대집행법 아래다가 민사집행법 기출문제 나왔다니까요. X. 공인중개사법도 X.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악랄한 법은 아닙니다. 차라리 교도소를 보내지.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집행 글자가 들어가는 법.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건축법에도 나와있습니다. 무허가 금을 사람 불러서 뜯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대집행이요.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또 내볼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입이들, 유사명칭 사용 금지. 먼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당연히 아는 사람.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부동산 뉴스 대표에서 유사한 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왔잖아요.
뭐 당연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개업이 아닌 자 아까도 봤었죠. 공인중개사하고 부동산 중개 이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 유사 배울 겁니다. 몇 학년? 1학년 1반. 자, 세 번째에서 세 번째 줄 딱 중간에 1년 그리고 1천. 자, 1학년 1반 그 정도만 동그라미 한번 잘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이나 지옥이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상 벌금 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징역이 선고되면 자격증 빼앗깁니다. 이 정도로 아주 끔찍하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 자격증 딸 거니까 이런 일 없겠지만 아닌 것들이 유사하게 명칭 사용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간판 철거도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것도 예전에는 없었다가 간판 뜯어내라 3개. 그러니까 박스에다 딱 해놓고 다음 중에서 간판 뜯어내는 거 찾아봐. 기억니은, 디귿, 리을 뭐 해갖고 시험 문제 이미 내봤다는 겁니다. 먼저 언제냐고 사무소 옮겨갔을 때 이전. 이전에다가 꼭 밑줄 한번 넣을까요? 사무소 이전하면 간판 보통 뜯어갖고 가겠죠. 근데 간판을 거기다 달아놓으면 사람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입니다. 애를 왜 띄워놓고 오냐고입니다. 거기다 계속 달아놓으면 사무소는 없는데 간판은 달려있고 하루 내내 그 건물을 뱅뱅뱅 돌면서 아주 사무소 찾고 다닙니다. 혼란을 초래합니다. 지금 뭐 사무소 폐업, 이건 영업 안 할 거잖아. 그러면 간판도 뜯어내야지 왜 달아놨어? 그입니다. 폐업, 밑줄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3년을 영업 못합니다. 그럼 왜 간판을 달아나? 뜯어내야지. 근데 휴업 아닙니다. 업무정지 아닙니다. 그건 달아놔야 돼요. 개인 주책맞게 뜯어내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철거 명령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부터 먼저 부릅니다. 이해 안 되겠네? 사람부터 먼저 부릅니다. 철거 명령이 먼저 안 옵니다. 이게 더 악랄합니다. 그것도 지치 없이입니다. 자, 먼저 2번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바로 그냥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 들어가지 철거 명령 정말 없다는 겁니다. 오래 헷갈리실 것 같으면 112페이지 제일 아래에 철거 명령 X 한번 해보실까요? 그걸 아주 심하게 안 내봤어요. 간판 뜯어내라? 아니요. 철거 명령 없습니다. 가서 사람부터 먼저 부를 거입니다. 당장 급해. 당장 급하니까 요 세 개는 사람부터 먼저 부를 거예요. 철거 명령 절대 안 내릴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1번 정도는 그냥 나중에 한번 또 풀어볼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13페이지입니다. 조금만 보고 가면 돼요. 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문제감으로 통으로는 잘 안 내는데, 표시 광고 낼 때는 표시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조문이 나와 있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에 그냥 내용 간단하게 보면 돼요. 먼저,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 그러니까, 광고 낼 때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100만원 이상 과태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사물 토지 건물에 관해서 광고 낼 때 표시해라 표시 광고. 그러면서 이제 중개사무소나 우리 개업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간단하게 다음 중에서 표시 광고에 명시할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내볼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번, 기업번 봅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광고 낸다. 표시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 사무소 어디니? 세종시 어디냐고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재지. 그리고 그 사무소 찾으러 가려고 하니까 모르겠다. 전화라도 한번 해보자. 연락처 딱 필요한 거죠. 사무소 명칭, 그 사무소 어디니? 소재지. 모르겠네. 전화하자고 연락처. 여기도 개인 휴대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대표 전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괜히 광고 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문제가 돼요. 막 서울에서는 요거 막 대대적으로 막 벼루시장 뒤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처벌하게 하려고 요거 등장하자마자.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등본에 누가 광고 낼 거요? 이름은 뭐니? 성명, 개업의 성명. 정말 딱 필요한 거죠. 등록번호 같은 거 말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폰이라고 안 해수속입니다. 연락처요, 연락처. 사무소에 전화할 수 있는 사무소 대표 전화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위반시 제재 보실까요? 자, 먼저 개업도 아니면서 막 광고를 낸다는 겁니다. 근데 꼭 이유가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려고. 자, 어디를 볼까요? 자, 개업이 아닌 자가 이렇게 광고를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광고를 내면 얼마나고요? 1학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최근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근데 우리 개업이 금방 보셨던 광고 내면서 표시를 안 했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개업입니다. 개업이 중개사물에 관해서 중개에 관한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소재 명칭 이런 것들을 표시 안 했을 때입니다. 얼마나고요? 게을러갖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도 세요 50만 원입니다.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명칭이 꼭 시험 문제가 매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진도에서 풀어볼 건데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끝낼 건데요. 전속중개계약 정말 중요한 전속중개계약.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116페이지에서 이제 먼저 일반 중개계약은 저기 그냥 기재사항 가로 2번에 기재사항만 간단하게 나오는데 서식도 안 나오는데 제재가 없으니까 나 먼저 116페이지에서 일반 중개계약은 이 사무소 저 사무소 많이 다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제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 문장 하나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전속이 아니라 이 집 저 집 막 다니는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집을 팔건 아니면 집을 사건 막 이 집 저 집 막 기웃거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의에 나오네요. 117페이지에서 불특정 다수 정말 이 집 저 집 막 그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개업할 때 우리하는 일반 중개계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봐. 지금 이제 거의 안 물어볼 정도입니다. 근데 제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이 집 저 집 다닐 거니까 써줄 의무도 없고 그리고 금방 보셨던 전속처럼 전속도 이제 보존합니다. 확인 설명서처럼 거리계약서처럼 보존의 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안 써줘도 돼.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가 꼬린시켜도 괜찮습니다. 제재 없어. 게임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 나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딱 4개니까 시험 문제 내기 쉽다고 많이 내봤대요. 자, 먼저 보실까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써라. 라고 해서 이제 제재는 없는데, 게임입니다. 그리고,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거의 뭐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여기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묶어놓고 별표 2개. 다음 중에서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무소 오자마자 물건 하나 팔아주세요. 세종시라가 내가 땅을 100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3억으로 팔아줘. 그리고 잽싸게 나갑니다. 어디 가려고? 옆집 가려고 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 잘 하신 분은 옆집 가니까요 막 밖으로 나와갖고 옆집 못 가게 계속 뒤통수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말 놔두면 옆집 가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 알아. 옆집에서 이제 꽃이니까 절대 안 온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게 일반이다. 게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무소 뭐라고요? 위치나 규모. 그러니까 소재지나 면적이라고 안 하고요. 아주 막연하게 위치나 규모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3억으로 팔아줘. 근데 매도인은 저거 엄청 높게 불렀을 겁니다. 그 옆집 뭐 이거 5천이구만. 뭔 놈 3억이래? 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뭐라고 2번 거래 예정. 예정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정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사무소는 3억 정도로 내놓으면 요거 중개보수를 얼마를 달라고 할 건지 우리 매도매수는 엄청 궁금할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알려줘라 보수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3억 그러면 3억이면 주택이면 0.4네요. 이제 다음 주에 계산합니다. 토지면 0.9입니다. 해갖고 120이나 39, 20, 270 이 정도 된다고 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중개 보수.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그 밖에 당사자가 나왔습니다. 매도매수는 아닙니다. 개업하고 중개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따를 사항들. 그게 바로 이제 뭐 일반 중개계약 기재사항 게임입니다. 요 기재사항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재사항이 아닌 것들 여기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일반 중개계약서 그 옆에다 이제 써놓으면 좋은데요. 자, 바로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여러 개업할 때 맡기는 일반 중개계약서. 근데 계약서에 뭐 한다고요? 기재 안 할 거래요. 기재 안 할 거.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먼저 첫 번째 아까도 봤는데 수도나 그리고 이제 우리 전기나 가스 등 이렇게 전기 등의 상태는 요 상태는 여기 일반 중개 계약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왜냐면 먼저 오자마자 수돗물을 풍부하세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상태 이런 것들은 좀 친해지면 물어봅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오자마자 수돗물을 풍부하세요. 새로 버르장머리 그럴 겁니다. 내 집 얼씨만이 이제 그럴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기도 거래 뭐라고요? 거래 예정. 거래 뭐라고요? 거래 예정 금액.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래 예정 금액인데 요거는 맞는데 거래 금액. 거래가 된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거래 이제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아니고요. 다 끝났을 때 아까 봤잖아요. 요거 이제 거래 계약서입니다. 거래 계약서. 요거는 거래 계약서. 지금 오자마자 예정하는 금액이니까 요거는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이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는 기재를 안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몸보수 세금 취득 관련된 조세 아까 확인 설명 아닙니다. 취득 관련
자, 뭐라고요? 조세는, 요 조세는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그냥 뭐 네 번째, 요거하고 좀 유사한데, 그냥 중개대상물의 상태라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상태라고는 안 있어. 자, 중개대상물의 상태 말고, 입니다. 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벽면 등의 상태, 그런 거 말고. 그리고 공법도 없어요, 아직은.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그걸 왜 먼저 물어봐? 공법상 이용장. 그리고 거래규제, 확인 설명에서나 물어봐라. 이용 제한이나. 그리고 거래규제는 오자마자, 거래규제 여기는 기재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와갖고 물건 하나 팔아줘. 그리고 보수 얼마 정도요. 그리고 쓱 나간다는 겁니다. 옆집 가려고 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확인 설명에서 해라. 확인 설명에서 해라. 라고 주의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서식은 이제 뒤에서 볼 거고요. 그리고 중개계약에 뭐 서면은 확실해서 줬다. 이런 거 아예 안 낼 정도입니다. 그냥 두 번째 기재사항, 그놈만 시험 문제니까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뒤에 이렇게 이제 한 문제씩 가끔씩은 낸다라고 한번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뭐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요건 서식은 우리 시험 문제 가면 아예 아닌데 119페이지. 한번 서식 보실까요? 저 꼭대기 올라가 보시면 매도는 왼쪽에다가 매도인이 왔을 때 팔겠다는 사람 오면 왼쪽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쓰는 방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속은 문제 될 거예요, 여기입니다. 전속은 안 써주면 업무정지 당합니다. 얘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왼쪽에다가 세입자, 임대인 오면 세 넣는 사람 오면 임대, 그리고 세 들어가는 사람 오면 어디다가 임차, 거기다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매매나 임대차나 많으니까 체크 좀 편하게 해놨죠. 근데 만약에 교환이면 어떡할 거예요? 저당권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 밖의 계약에다 쓰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그 밖의 계약에다 쓰고 왼쪽에다 체크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왼쪽엔 체크해야 됩니다. 그 밖의 계약에 체크. 그리고 거기다가 써야 됩니다. 교환 이렇게 두 군데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단속 뜨면은 이거 뭐 떠봐야 제재가 없지만 제재 삼을 거요. 전속 중개계약서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을은 우리 개업입니다. 개업은 거래가 조속하게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 근데 노력이니까 의무 이행하는 거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하는 채무 불이행 따지는 거 아니요.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 안 해도 저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그냥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갑은 매도 매수인 여기 보세요. 그냥 다른 집에 가도 돼.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갑은 그러니까 다른 집에 못 가게 나와갖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중개사물에 관한 거래를 여기 있잖아요. 다른 전속에서는 다른 나오면 위약금 청구합니다. 딴 집에 가면 여기는 딴 집을 가라고 그냥 소식을 써놨습니다. 가도 괜찮아. 주셔야 됩니다. 너도 가면 쓰레기통에다 계약서 버릴 거예요. 게임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게임입니다. 서로 괜찮아. 게임입니다. 두 번째, 확인 설명 의무하는데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상태에 관한 거 자료 요구하면 빨랑 써주고 수도나 전기나 벽면이나 환경조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효기간 보실까요? 당구장 표시를 보실까요? 유효기간 얼마? 3개월. 이거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중개 하나 부탁합니다. 라고 쓱 나가면 그게 3개월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라고 입니다. 그리고 더 길면 그리고 더 짧으면 위에다가 쓰라고. 왜냐하면 상가나 토지 같으면 3개월은 택도 없다는 겁니다. 3년 갈지 모르고만 그럼 위에다가 6개월, 1년까지로 한다. 라고 날짜를 맞춰서 쓰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면 그냥 거기 공백으로 놔두고 저거 3개월이요. 그러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중개보수 많이 궁금하니까 거래 가액에다가 이건 또 왜 또 거래 예정 가격은 아니지 이것도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거래 가액 다 끝난 것도 아니구만 그입니다. 그리고 퍼센트 얼마 그리고 그거 여기에다 이제 금액을 얼마 하다 뭐 거래될 금액을 예상해 갖고 퍼센트 얼마라 2억이면 0.4라고 쓰겠지 그리고 80이라고 쓰겠지. 다음 주는 보수 계산 하겠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손해를 입히면 책임져라.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수령했을 때는 뱉어내라 차액 전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 받을 것을 500 그럼 200은 받아 300만 토해내 그게 바로 차액만 환급해라. 당연하겠죠. 확인 설명 잘못해갖고 손해 입히면 피해액을 손해배상 책임져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계약이 정하지 않는 것만 정한 것은 가만 놔둬 정하지 않는 것만 별도로 정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서가 몇 통이래요? 3통 그러면 안 됩니다. 2통 매도인 하나 그리고 우리 개업 하나. 근데 좀 이따 뭘 확인 설명서는 이미 봤지만 거래계약서는 3통입니다. 좀 달라요. 전속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은 2통. 2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인 하나, 매수인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개업 하나. 그입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중개 의뢰인이 매도인이 매수인이 한 사람 있을 거고 갑이고 그리고 우리가 을이고 이렇게 둘이니까 두통 주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머리 아프다는 두통. 지금 정도는 머리가 좀 아파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이제 120페이지입니다. 요 122페이지도 이제 여기는 120페이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권리를 이전하는 쪽. 권리를 이전하는 쪽. 그러면 매도인이 왔을 때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구분해서 매도해놓으면 왼쪽에다가 임대해놓으면 또 여기도 왼쪽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그게 아니면 또 그 옆에다가 체크하고 매매 외에 임대차 외에 교환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지상권일 때도 여기다가 써야 되고 왼쪽에다 체크하고 옆에다 써야 됩니다. 여기도 왼쪽에 체크 안 하면 업무정지요. 전속은 여긴 제재가 없겠지만 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자가 누구냐고 물건 가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등기 명인이 누구니 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명이나 생년 월일 그리고 주소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쓰면은 될 거고요. 그입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죠. 중개대상물의 표시. 자, 우리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재 면적 당연히 물건 가지고 왔으니까 소재 면적. 아래 보면 공법도 나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정리를 해서 거기다 쓰라는 겁니다. 그 정도.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토지 아래 보실까요? 왜 갑자기 또 매도인 쪽인데 운행용자가 나오나요? 대출은 매수인 쪽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웬만한 건물 토지는 다 대출이 있어요. 대출을 누가 받았을까요? 이전 맞잖아요. 매도인 쪽에서 거의 대부분 대출 받으니까 은행용자가 토지 아래쪽에 은행용자 동그라미 하실까요? 자,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다음 중에서 권리 이전용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시험 문제도 물어봤다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안 물어봤어. 그런 것들 엄청 어렵구만 주하셔야 됩니다. 매도인 쪽에서 파악을 해야죠. 너 대출 받았니? 그겁니다. 그 다음 이제 권리관계 복잡하게 해놓은 사람 누구? 지상권 막 전세권 설정돼 있고 권리관계. 그 다음에 물건 가지고 왔네. 도시적인 농림적인지 알아야 되잖아. 공법상 거래규제나 이용자. 그 다음에 중개 부탁한 금액. 중개 부탁한 금액, 의뢰 금액도 동그라미 좀 잘 넣으시고 얘는 희망이 안 보여. 그 다음에 은행자도 희망이 안 보여. 근데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취득용. 그러니까 우리 매수용은 위에는 가만 놔두고요. 아래만 위아래 나눠집니다. 아래만 체크하세요. 근데 매수인은 뭔가 바라고 오죠. 바라고 오니까 물건 볼까? 물건도 희망. 희망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가 아주 줄기차게 희망만 나옵니다. 가격도 희망. 지역도 어디 세종시 아파트 하나 사고 싶어 라고 희망지역. 그리고 조건까지 뭡니까? 희망밖에 안 보이죠. 정말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은행용자도 매도인 거구나, 이전 거구나. 그 다음에 중개 우리 금액도 희망 안 보이잖아요. 매수인 것은 희망이라고 해요.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누구 거다? 이전 거. 요건 뭐 생각해서 아예 안 나와요 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전속중개계약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필기만 좀 간단하게 이제 많지는 않는데 얘도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하나가 꼭 나오니까 바로 전속중개계약 요 놈도 한번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별표 한번 3개를 꼭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전속중개계약 그리고 가끔씩은 2개도 나올 때가 있대요. 2개. 자,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하니까요. 한번 전속중개계약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제 121페이지인데 121페이지. 먼저 제목적으로 전적으로 한 개업한테만 뭐 속하는 게 전적으로 한 집에만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옆집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금방 보셨네요. 일반 중개계약 막 이 집 저 집 막 다니는 일반 중개계약이 많은데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 전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속이 사실은 유리해요. 왜냐면 한 집에다 맡겨주니까 옆집을 안 가니까 바로 믿고 착수한다는 겁니다. 누가 빠르냐고. 근데 이 집 저 집 막 다니면 제가 또 저 집 가겠다. 나 신경 안 써. 이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많이는 맡겨놨는데 한 집도 신경을 아예 안 써준다는 겁니다. 차라리 한 집에다 맡겨주면 옆집에 안 가니까 얘가 바로 착수하잖아요. 착수해서 나중 계약만 되면 보수 받으니까 빨리 땡겨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다 맡겨놓은 게 사실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불안하고 여기저기 가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빨리 안 이루어진다. 그입니다. 이건 이제 시험 문제가 무조건 먼저 나옵니다. 하나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 문제 나오고 가끔씩은 2개도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 올해 정도 되면 2개도 나올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꼭 주기적으로 시험 문제 냅니다. 먼저, 자, 처음에 오자마자 우리 전속중개계약서를 먼저 써야 됩니다. 처음, 그리고 중간.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될 겁니다. 나 먼저, 자,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전속중개계약서. 공개보다도 먼저 빠른 게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볼 건데,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하고 비슷한데, 요걸 먼저 작성하고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그리고 교부를 할 건데 언제 작성할 거입니다. 교부. 자, 먼저 첫 번째 시기가 있습니다. 요거 지체 없이 계획입니다. 자, 먼저 시기는 꾸물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네, 지체 없이가 7일하고 다릅니다. 이제 수업 시간 끝나면 이제 지체 없이 가실 건데 꾸물거리지 말고입니다. 바로 총알같이 나가실 겁니다. 그게 지체 없이입니다. 요거는 7일하고 달러기입니다. 해석을 잘못해갖고 7일이 지체 없이 아니냐고. 그거 지체 없이 아니게입니다. 요거 빨로 2, 3일 안에 반드시 해야 돼. 당장은 아니래도 볼일 보고 바로 해. 그게 바로 지체 없이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하시고 이제 보존을 하셔야 되는데 보존은 몇 년 동안 한다? 3년. 보존 3년입니다. 근데 요 3년하고 유효기간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속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네. 그러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얼마라고요? 이건 3월. 3월하고 3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뭐 문제 안 내봤는데 라고 주의를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교부 보존 안 했을 때 제재가 뭐냐고 업무정지 당합니다. 자, 세 번째 사무소 문 닫고 놀게 하니까요. 제재. 작성교부 보존 안 했을 때 뭐라고요? 사무소 문 닫아. 업무정지라는 제재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게 하겠어. 라고 별표가 6개월이요. 제재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요 공개가 정말 중요한데요. 공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공개는 왜 할까요? 전속도 안고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한 집에다 맡겨놓으니까요. 바로 이제 전속기면 갑 한 사람한테만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을이나 그리고 병이나 정에게는 우리 매도인 찾아왔는데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라고 해서 이제 안 간다. 자, 그러면 올해 우리 갑이 한 집에만 맡겨놨으니까 날만 세면 내 것이다. 오히려 착수를 오히려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넌 딴 집에 못 가니까. 자, 그러면 오히려 악용하니까 그럼 네가 하기 싫으면 요 사람들 보게 뭐이라 공개하라고. 공개. 자, 공개에 바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개를 안 하게 되면 등록주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공개하면 이제 정신이 벌쩍 듭니다. 왜요? 얘네들이 중개보수 한쪽은 받으니까 내가 매수인 될까 해갖고 요놈들이 뛰어드니까 내가 빨리 하겠다. 정말 정신 벌쩍 들어가고 공개하면서는 요놈들 못 들어오게. 지 혼자 그냥 아예 양타하려고 아주 발악을 할 겁니다. 빨라지네? 그러니까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하기 싫으면 정말 다른 사람이다 보고 연결하게. 그리고 공개해. 이게 바로 공개 의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정보를 공개할 건데 그 정보 그리고 며칠 만에 요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보를 공개할 건데 며칠 만에 어디다가. 이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얼마 만에? 7일 이내입니다. 여기다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나중에 등록주소 당하고 신문에 자리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입니다. 여기 이제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되고요. 요걸 자꾸 바꿔냅니다. 지체 없이 말고 숨 넘어가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광고 못 내면 등록주소 당해갖고 3년을 용 못하냐고 죽으라고 해라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는 볼 건데 거래정보망 망에다가 올려놨던 인터넷 통신망입니다. 우리 개업들이 다 보고 있어. 그리고 신문에도 일간 신문이면 일반인들도 봐야됩니다. 신문에다가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망과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다 심하게 망 또는입니다. 망 또는. 그리고 시험 문제가 망과도 내봤다는 겁니다. 또는 망에 냈으면 신문에 안 넣어도 되고 골라먹는 재미. 요거 선택 하나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망에 못 냈으면 신문에 내라. 근데 우리 망과는 이거 틀린 문장인데 망에도 내놓고 신문에도 내놓고 누가 그랬니? 이런 소리는 해본 적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고 정말 치사하게 아마 제일 많이 쓰러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뒤에 다 맞고 망과 해놓고 틀린 문장 찾아봐.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그냥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망과는 아니죠. 그리고니까 망에도 내놓고 신문에도 내놓고 누가 그랬어? 선택 안 하지. 요게 맞는 거지. 요거는 엉뚱한 소리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거의 안 내봤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또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내지 말라고 하면 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청개구리처럼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데 내면 요 두 개는 등록주소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공개 요청에 뭐 아니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럼 엉뚱한 소리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 액수. 신문에 내지 말라고 창피하니까 요거는 내지 말어.
그리고 요걸 만약에 위반했을 때 정말 등록 취소입니다. 3년을 용 못한다고.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인데 요놈은 등록 취소. 그나마 이제 상대적인 요 등록 취소는 한꺼번에 또 악보자 따가고 한 6번째 정도 진도 가면 다 배워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요놈은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고 상대적. 그럼 아까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맞네요. 거기하고 유사하게 똑같아요. 여기입니다. 그나마 절대적이 아닌 게 다행이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공개 내용을, 여기 조금 어려운데, 자, 세 번째는 공개한 내용을, 여기하고 다릅니다. 이건 공개고요. 여기는 공개 내용을 또 요거를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개 내용. 뭘 공개했다고? 그러면 여기는 또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맞고요. 그러니까 7일하고 2주 딱 한 군데만 나오고 나머지는 뒤에다가 지체 없이. 그리고 서면으로만 해야 됩니다. 내용,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해야지 구호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그냥 당연해요. 여기입니다. 나 먼저 인적사항은 이것도 많이 내봤습니다. 인적사항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뭐 좋은 거라고 주소 그리고 성명. 나 누구는 쫄딱 망해갖고 이거 이름까지 써놨습니다. 세종시 망해갖고 저기 떠난다네 대전 간다네 이러면 대건약입니다. 자, 이러면 좀 아주 뛰어내리고 싶고 아주 죽어버리고 싶을 거니까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주소 성명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그거 공개할 거니까입니다. 너 같으면 조건이입니다. 이거 업무정지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짓. 교직 벌표 이제 6개월입니다.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우리 개업들이 다 봐요. 10만에 가까운 개업들이 이 망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공개하는 거 당연히 안 되지. 요거 업무정지요.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나왔죠. 처음에 쭉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할 게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다 끝나갑니다. 바로 2주. 그리고 여기도 2주. 자, 그리고 또 여기도 이제 2주입니다. 자, 2주씩 뭐 하래요, 여기입니다. 아까 지체 없이 7일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여기도 주기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만 공개해. 나머지는 필요 없는데 여기는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그리고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 내용이 복잡하니까 정말 시험 문제 꼭 나오겠죠. 정말 안 나올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상황을 그립니다. 상황. 그러면 A를 이렇게 만나봤는데 거래가 한 80% 될 것 같은데 금방 될 것 같다. 또 B를 만나봤는데 B는 별로 생각이 없나 봐. 얘는 한 50% 이런 식으로 갑한때 지금 여기 이제 여기는 중개의뢰인 쪽에다가 요거 조목조목 다 알리라는 겁니다. 의뢰인한테 지금 의뢰인은 기다리는데 못 부러진다입니다. 상황을 뭐라고 통보를 하라고 누구누구 만나보고 업무를 어느 정도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다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완전 특파원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기를 보시가요. 근데 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아닙니다. 7일도 아닙니다. 언제래요? 2주. 요 2주가 아주 독특하니까 상황은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에 상황이 그렇게 철사방정 뜹니까? 어제 온 사람 똑같고 오늘 온 사람 똑같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오시고 자 이러니까 상황은 철사방정 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2주. 물론 철사방정 떨어도 괜찮아요. 근데 괜히 또 전화질 계속 하시면 저것이 또 나한테 작업 건다. 나중에 또 경찰에 신고 들어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2주를 뭐라고요? 1회 이상. 자꾸 이제 아예 그냥 전화질만 해대면 너하고 이제 계약 안 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냥 심하게 들이대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시기가 7일 아니고 그리고 지체 없이는 더 아니고 계입니다. 자꾸 귀찮게 하면 안 돼요. 계입니다. 잊어먹을만 하면은 부동산입니다. 해가지고 상황을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요게 맞아. 주셔야 됩니다. 이유가 다 있잖아요. 요게입니다. 두 번째, 상황을 또 전화통으로 할 건가? 방법 뭐래요? 구도 안 돼요. 요게입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서면으로만. 자, 서면이나 문서나 같대요. 요게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팩스, 이메일까지 괜찮아요. 그런 거 잘 안 내요. 하다 문서로서 하라는 겁니다. 구도. 전화통 붙들고 상황 통보하고 있으면 그거 안 한 거요. 이거 업무정지 당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제재 얻어맞습니다. 제재는 무조건 업무정지. 저기 공개 잘못한 거 등록 취소 말고는 죄다 업무정지. 요거 업무정지 당합니다.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고 놓으셔. 이 정도로 중간중간에 계속 상황 통보 안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2주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어. 그러니까 전속중개기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또 끝났을 때는 뭘 해야 되냐고 게임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거래 사실을
우리 거래정보 망에서도 나올 건데 거래 사실을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통보할까요? 그리고 언제 통보할까요? 근데 주의할 게 거래가 다 끝났으면 보실까요? 신문은 괜찮아요. 근데 인터넷 통신 망에다가 거래정보 망에다가 올려놓으면 지금 갑의 물건 그리고 A 물건에 지금 막 소재지 그리고 막 면적 그리고 뭐 3억짜리 땅 이렇게 내놨는데 이게 거래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만이나 되는 우리 개업들이 인터넷 통신망 10만 정도 되는 우리 개업들만 이제 10만 정도 돼갈 겁니다. 이 망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완전히 다 끝났잖아요. 거래가 끝났으면 없애야 되는데 삭제를 안 하고 있으면요. 누가요? 10만이나 되는 우리 개업들은 아직도 거래가 안 끝난 줄 알고 맨날 여기다 전화질하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가 됐으면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삭제를 안 시키면 혼란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 초래하지 않게 빨랑 삭제하라고. 그럼 삭제를 누가 하냐고? 중개 의뢰인한테 통보할 거냐고? 사업자한테 통보할 거냐고? 사업자. 그러니까 괜히 또 잘못 생각하시면요, 거래가 다 끝났으면 중개 수수료 받아야지 중개 보수 그거 급한 얘기입니다. 아니요. 사업자한테 빨랑 얘기해가지고 아무짝이나 쓸모없으니까 빨리 삭제하라고. 그리고 우리 개업도 아주 난리예요. 전화도 그냥 하루 내내 그냥 10만이라는 개업들이 우리 집에 맨날 전화합니다. 아주 영업방해합니다. 아주 전화들 때문에 아주 정신 못 차리겠네. 빨랑 좀 삭제 좀 해달라고. 다 끝났다고. 거래가 끝났으니까 거래사실 통보는 사업자한테 통보합니다. 사업자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그러면 언제? 여긴 지체 없이 그죠? 다른 카타 지체 없이. 자, 그러면 두 군데만 날짜가 이상한 거 나왔네요. 하여튼 2, 3일 꾸물거리지 말고 요는 맞아. 자, 그러면 정보 공개 7일 아니요. 그 다음에 상황 통보 14일도 14일 2주입니다. 14일도 아니요. 요놈은 지체 없이 다 지체 없이. 그러니까 정보 공개할다고 상황 통보한 2주고요. 1주, 2주.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때요. 거래사실 통보를 누구에게 하냐고 얘기입니다. 여기 누구한테? 그때는 시험 문제가 중개 의뢰인. 지금 중개 보수 받는 게 급하니 그입니다. 자, 중개 의뢰인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삭제를 누가 할 거냐고. 누구요? 거래정보 사업자. 그러니까 번지수를 사업자를 생각 못하면 이거 맞다고 그냥 좋아라 할 건데 맞기는 뭐가 맞아? 뒤통수 맞았구만 겁니다. 여기는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이 사업자한테 통보를 빨랑 해야 된답니다. 제발 좀 빨리 좀 삭제 좀 해줘 됩니다. 우리 사무소 나도 귀찮아 죽겠어. 우리 집에 아주 전화통에 아주 불이 나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여기 방법은 다 괜찮아요. 하여튼 여기 이제 서면도 당연히, 근데 뭐하러 문서 작성해? 서면 필요 없고, 뭐요? 구두도 괜찮아, 겁니다. 구두. 자, 구두가 괜찮으면 운동화도 괜찮습니다. 자, 운동화도 괜찮고, 그 다음에 고무신도 괜찮고, 뭔신이든 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두가 됐건, 하여튼 운동화가 됐건 다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재입니다. 제재가 이제 얘도 업무정지입니다. 아주 사무소 문 닫게 하겠어. 라고 해서 별표 3개월로 얻어맞습니다. 연원 별표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업무정지가 3개월로. 그리고 저기 거짓은 6개월입니다. 업무정지 3개월로 얻어맞게 하겠어. 라고 사무소 문 닫게 한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아. 여기는 하여튼 철삭방정 떨어야 되는 건 맞는데 방법을 안 물어볼게. 이게 더 빠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서면을 작성하고 있니? 중개인한테는 꼬박꼬박 서면, 사업자한테는 서면 아니라 구두도 괜찮아. 운동화도 괜찮구만.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놓으시면 정말 완벽하게 좀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위약금이나 그리고 50%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그런 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은 꼭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고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한번 다음 주에 그리고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뭐가 있나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요번 주까지 제가 정말 아주 시험 문제 3주, 4주 여기가 정말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우리 법령에서 한 50% 차지할 정도로 한 최소한 한 15개까지 나옵니다. 자, 그 정도로 엄청나게 나오니까요.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